아리랑 7호 대본 30분 버전 TXT. 복사. 한국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던 날. 아리랑 7호. 그리고 통제의 붕괴. 프롤로그 1999년 첫 번째 굴욕. 1999년 9월 21일.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 무리의 연구원들이 회의실에 모여 있었다. 그들 앞에는 미국 국방부 관계자 3명이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문서 더미. 제목은 한미 우주기술 협력 양해각서. 미국 측 대표가 말했다. 3조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한국 측 수석 연구원이 문서를 펼쳤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대한민국이 개발하는 모든 정찰 위성의 지상 해상도는 0.5m를 초과할 수 없다. 미국 측 대표가 덧붙였다. 이것은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조건입니다. 회의실은 조용했다. 누군가 펜을 떨어뜨리는 소리만 들렸다. 0.5m. 이 숫자의 의미를 모두가 알고 있었다. 자동차는 볼 수 있지만 차종은 모른다. 사람은 볼 수 있지만 얼굴은 모른다. 건물은 볼 수 있지만 내부는 모른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군사적 위협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한국 측 대표가 물었다. 미국의 키올 위성은 0.1m 해상도라고 들었습니다. 동맹국인 우리는 왜? 미국 측 대표가 말을 잘랐다.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호해드립니다.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우리를 믿으십시오. 신뢰가 아니었다. 통제였다. 그날 한국은 서명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F-16 전투기 기술 이전, GPS 정보 제공, 미사일 방어망 구축. 모든 것이 이 각서에 묶여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미국 측이 떠난 후 수석 연구원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언젠가는. 그는 문장을 끝맺지 않았다. 하지만 방 안의 모든 사람이 그 뜻을 이해했다. 그날부터 25년. 한국은 그 언젠가를 준비했다. 제1장 2024년 11월 27일 새벽 누리호 4호.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 6시간 전. 통제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총괄 책임자 김태준 박사가 체크리스트를 확인했다. 연료 주입 완료. 텔레메트리 점검 완료. 기상 조건 양호. 그러나 그의 눈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통제실 한쪽 구석, 별도로 설치된 모니터. 거기에는 미국 측 감시 프로그램이 작동 중이었다. 3일 전 미국 측 기술진이 직접 설치한 시스템. 모든 발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워싱턴으로 전송하는 장치. 김 박사는 알고 있었다. 이 발사는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메시지라는 것을. 발사 3시간 전. 젊은 엔지니어 한 명이 김 박사에게 다가왔다. 박사님, 준비 완료됐습니다.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시작 시간은? 발사 10분 전입니다. 좋아. 모두에게 알려. 발사 1시간 전. 통제실 인원 30명이 자리에 앉았다. 평소보다 적었다. 핵심 인력만 남겼다. 김 박사가 마이크를 켰다. 모두 들어.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러니 집중해라.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T-30분. 미국 측 모니터에는 모든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표시됐다. 위성 통신 정상. 텔레메트리 신호 안정. 백업 회선 대기 중. 워싱턴 D.C. NSA 극동 분석실. 밤 10시. 분석관 5명이 대형 스크린을 주시했다. 책임자인 마크 톰슨이 커피를 홀짝였다. 한국 시간으로 곧 발사네. 옆자리 분석관이 말했다. 이번 탑재체 스펙이 심상치 않던데요. 톰슨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야. 모든 걸 기록해. T-10분. 나로우주센터 통제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김 박사가 옆자리 엔지니어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준비됐나? 예. 언제든지. T-5분. 김 박사가 심호흡했다. 25년. 그는 이 순간을 25년 동안 기다렸다.
T-3분. 워싱턴 분석실. 모든 화면이 정상이었다. T-1분. 김 박사가 옆자리를 바라봤다.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다. T-30초. 김 박사가 작게 말했다. 시작해. 젊은 엔지니어의 손이 키보드 위로 움직였다. 코드 한 줄이 입력됐다. T-10초. 워싱턴 분석실. 톰슨의 화면이 깜빡였다. 뭐야? T-5초. 모든 화면이 검게 변했다. 신호 손실. 톰슨이 소리쳤다. 백업으로 전환. 백업 시스템도 먹통이었다. 보조 회선도 침묵했다. 발사 중지 요청. 즉시. 그러나 이미 늦었다. 나로우주 센터. 엔진 점화. 누리호가 하늘로 솟아올랐다. 완벽한 궤적. 1단 분리 성공. 페어링 분리 성공. 궤도 진입 성공. 그리고 위성 분리 30초 후. 워싱턴의 화면이 다시 켜졌다. 모든 데이터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톰슨이 화면을 노려봤다. 로그를 확인해. 분석관이 로그를 열었다. 모든 기록이 정상이었다. 신호 손실 기록조차 없었다. 이게 어떻게? 톰슨은 알았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의도된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것은 경고라는 것을. 그날 밤 나로우주 센터. 발사가 끝난 통제실. 김 박사가 팀원들을 모았다. 수고했다. 그런데 이건 시작일 뿐이야. 한 엔지니어가 물었다. 5일 후 아리랑 7호 때는? 김 박사가 미소 지었다. 그때는 진짜를 보여줄 거야. 제2장 72시간의 고립. 11월 28일 오전 9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본원. 긴급 전체 회의가 소집됐다. 300명이 넘는 연구원이 강당에 모였다. 원장이 단상에 올랐다. 지금부터 72시간 동안 이 건물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됩니다. 웅성거림이 일었다. 인터넷 차단, 무선 통신 차단, 개인 휴대전화 사용 금지. 누구도 외부와 연락할 수 없습니다. 한 연구원이 손을 들었다. 가족에게는 이미 통보했습니다. 국가 비상훈련이라고. 원장이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우리에게 72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시간 안에 우리는 역사를 바꿔야 합니다. 대형 스크린에 설계도가 떠올랐다. 위성통신 시스템. 그러나 기존의 어떤 것과도 달랐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겁니다. 미국이 감지할 수 없는, 추적할 수 없는, 방해할 수 없는 시스템을. 강당이 조용해졌다. 가능한가요? 한 젊은 연구원이 물었다. 원장이 그를 바라봤다. 가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연구원들은 세 팀으로 나뉘었다. 1층 하드웨어 팀. 팀장 박민수가 30명의 엔지니어를 모았다.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72시간 안에 통신 모듈을 처음부터 만드는 거죠. 한 엔지니어가 말했다. 불가능합니다. 보통 6개월. 박민수가 말을 잘랐다. 6개월이 없습니다. 72시간밖에 없어요. 시작합시다. 그들은 창고에 쌓여있던 부품들을 꺼냈다. 지난 5년간 비밀리에 준비해둔 것들. 외부에서 들여온 부품은 하나도 없었다. 기판 하나하나가 국내에서 제작됐다. 칩 하나하나가 자체 설계됐다. 심지어 납땜용 신랍까지 국산이었다. 첫 24시간. 하드웨어 팀은 쉬지 않았다. 8시간 교대로 나눠 일했지만 쉬는 시간에도 대부분 작업장을 떠나지 않았다. 2층 소프트웨어 팀. 팀장 이지연이 100명의 개발자를 이끌었다. 우리는 프로토콜을 새로 짭니다. 처음부터. 베테랑 개발자가 물었다. 기존 표준은? 전부 버립니다. TCP/IP? 버려요. 표준 주파수? 버려요. 암호화 알고리즘? 우리가 만들어요. 회의실 화이트보드가 수식으로 가득 찼다. 양자 암호학, 격자 기반 암호, 해시 함수. 한 개발자가 말했다. 이건 논문감인데요. 이지연이 웃었다. 논문은 나중에 쓰세요.
지금은 코드나 짜요. 그들은 세 가지 암호 체계를 동시에 구현했다. 하나가 뚫려도 나머지 둘이 막아내는 구조. 그리고 각 체계는 실시간으로 전환됐다. 예측 불가능한 패턴으로. 주파수 호핑 알고리즘. 1초에 1만 번 주파수가 바뀌는 방식. 그것도 완전히 무작위로. 한 개발자가 걱정했다. 이렇게 하면 우리도 통신 못 잡는 거 아닌가요? 이지연이 화면을 가리켰다. 양자 얽힘 기반 동기화. 이론상으로만 가능하다던 거 우리가 구현합니다. 3층 분석팀. 팀장 최현우가 70명의 분석관을 지휘했다. 우리의 임무는 적을 아는 겁니다. 스크린에 미국 제밍 시스템의 데이터가 떠올랐다. 지난 30년간 수집된 모든 정보. 미국은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막을 겁니다. 시뮬레이션이 돌아갔다. 수만 가지 시나리오. 전자전 공격. 물리적 제밍. 사이버 침투. 심지어 물리적 타격까지. 각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책이 코드로 변환됐다. 36시간이 지났다. 연구원들의 눈은 충혈됐지만 아무도 쉬지 않았다. 군의 식당은 24시간 가동됐다. 커피 머신은 고장났다. 너무 많이 사용해서. 어느 연구원의 책상 위 메모. 엄마 미안해요. 곧 전화할게요. 또 다른 책상의 가족 사진. 사진 뒤에 쓰인 글. 아빠는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고 있단다. 48시간. 첫 프로토타입이 완성됐다. 테스트. 실패. 재설계. 다시 테스트. 또 실패. 이지연이 팀원들을 모았다. 우리한테 24시간 남았어요. 포기할 건가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다시 자리로 돌아갔다. 60시간. 세 번째 프로토타입. 테스트. 부분 성공. 박민수가 외쳤다. 됐어. 하드웨어는 작동한다. 이지연이 확인했다. 소프트웨어도 오케이. 최현우가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미국 시스템으로 탐지 시도. 실패. 제밍 시도. 무효.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됐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72시간째. 11월 30일 오전 9시. 원장이 다시 강당에 섰다. 연구원들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빛나고 있었다. 여러분이 해냈습니다. 이제 외부 통신을 복구합니다. 그리고 그가 잠시 멈췄다. 48시간 후 우리는 세상에 보여줄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러나 크지 않았다. 모두 너무 지쳐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달랐다.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72시간 만에 제3장 미국의 오판. 11월 30일 워싱턴 D.C. 국방부 청사. 긴급회의가 소집됐다. 참석자 국방장관, NSA 국장, 우주군 사령관, CIA 부국장, NSA 국장 마이클 헤인즈가 보고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72시간 동안 외부와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국방장관이 물었다. 이유는? 불명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보안훈련이라고 하지만 CIA 부국장이 끼어들었다. 우리 정보원 보고에 의하면 내부에서 뭔가 대규모 작업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우주군 사령관이 말했다. 아마 우리 압박에 대한 대응 준비일 겁니다. 텔레메트리 시스템 재점검이나 보안 강화 같은.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좋은 신호군. 우리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뜻이야. 헤인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런데 누리호 발사 때 신호 손실 건은? 국방장관이 손을 저었다. 기술적 결함이었겠지. 너무 의심하지 마. 한국은 우리 동맹이야. 회의는 그렇게 끝났다. 미국은 확신했다. 한국이 결국 굴복할 것이라고. 그러나 그들은 몰랐다. 그 72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12월 1일 미국 측 기술진 5명이 다시 나로우주센터를 방문했다. 내일 발사 전 최종 점검을 하러 왔습니다. 김태준 박사가 안내했다. 물론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통제실. 미국 기술진이 모니터를 점검했다. 텔레메트리 시스템 정상입니다.
백업 회선 확인. 통신 프로토콜. 잠깐, 이거 업그레이드 했나요? 김 박사가 말했다. 네,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우리 시스템과 호환되나요? 물론입니다. 테스트해 보시죠. 테스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했다. 미국 측 시스템은 한국 측 데이터를 완벽하게 수신했다. 미국 기술진 팀장이 만족스러워했다. 좋습니다. 내일 발사 때 문제 없겠군요. 그가 몰랐던 사실. 김 박사가 보여준 시스템은 껍데기였다. 진짜 시스템은 따로 있었다. 그날 밤, 김 박사는 팀원들과 마지막 점검을 했다. 내일, 우리는 세상을 바꾼다. 한 엔지니어가 불안해했다. 만약 실패하면, 김 박사가 그를 바라봤다. 실패는 없어. 우리가 25년 동안 준비한 거야. 실패할 수가 없어. 제사장 아리랑 7호, 그리고 역사가 바뀌던 순간. 12월 2일 새벽 2시. 나로우주센터. 통제실은 두 개로 나뉘어 있었다. 공식 통제실 미국 측이 볼 수 있는 곳. 비밀 통제실 지하 3층. 차폐된 공간. 김 박사는 비밀 통제실에 있었다. T-30분. 워싱턴. NSA 분석실은 이번에는 더 많은 인원이 대기했다. 톰슨을 포함해 15명.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는다. T-10분. 미국은 준비를 마쳤다. 주파수 스캐너 작동. 신호 분석기 대기. 백업 시스템 3중 준비. T-5분. 나로우주센터 공식 통제실. 모든 것이 정상. 미국 측 모니터에도 완벽한 데이터. T-1분. 김 박사가 비밀 통제실에서 명령했다. 시스템 전환 준비. T-30초. 전환.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러나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었다. T-10초. 워싱턴 분석실. 톰슨이 화면을 주시했다. 모든 신호 정상. 좋아, 이번엔 완벽해. T-0. 발사. 누리호가 하늘로 치솟았다. 아리랑 7호를 싣고 1단 분리, 페어링 분리, 2단 점화, 궤도 진입.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리고 위성 분리. 그 순간 미국이 움직였다. 우주군 사령부. 재밍 시작. 세 개의 군사위성이 동시에 작동했다. 강력한 전파가 아리랑 7호를 향해 발사됐다. 알래스카, 하와이, 괌. 세 곳의 지상 재밍 스테이션도 가동됐다. 수십억 달러를 들여 구축한 시스템. 5분 후. 타겟 포착 실패. 뭐라고? 신호를 찾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 위성은 거기 있어. 알고 있습니다. 중력 석동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통신 신호가. 레이더는? 레이더에도 반응 없습니다. 사령관이 소리쳤다. 말이 안 돼. 위성이 스텔스 기능을 가질 순 없어. 그런데 보이지 않습니다. 30분이 지났다. 미국의 모든 감시 체계가 작동했지만 아리랑 7호는 보이지 않았다.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거기 있지만 찾을 수 없는, 작동하지만 탐지되지 않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한국 비밀 통제실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첫 번째 이미지. 백악관 집무실. 타임스탬프 12월 1일 오후 3시 22분. 김 박사가 조용히 말했다. 아리랑 6호가 보낸 거야. 우리가 업그레이드한. 두 번째 이미지. 펜타곤 작전실. 타임스탬프 12월 1일 오후 5시 15분. 벽면의 전략지도. 책상 위의 문서. 제목이 읽혔다. 한국 위성 대응 계획 마이너스 극비. 세 번째 이미지. NSA 본부. 타임스탬프 12월 1일 저녁 7시 3분. 분석관들이 회의하는 모습. 화이트보드에 쓰인 내용. 아리랑 7호 재밍 시나리오 A, B, C. 네 번째부터 10번째. 미 우주군 사령부. 태평양 함대 사령부. 알래스카 조기경보기지. 괌 앤더슨 공군기지. 하와이 진주만. 캘리포니아 밴든버그 우주군 기지. 콜로라도 샤이엔 마운틴. 모든 것이 보였다. 김 박사가 팀원들을 바라봤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해냈다. 같은 시각, 워싱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전화가 울렸다. 새벽 4시였다. 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금 당장 장관들 소집해. 30분 후, 긴급 안보회의. 우주군 사령관이 보고했다. 우리는 한국 위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찾을 수 없다니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입니다. 위성은 분명히 궤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스템으로는 탐지가 안 됩니다. NSA 국장이 덧붙였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 이미지들이 떠올랐다. 이건 우리 시설들이잖아. 한국이 보낸 겁니다. 1시간 전에. 뭐라고? 메시지와 함께 왔습니다. 우리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라고.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대통령이 물었다. 타임스탬프는? 발사 전입니다. 하루 전부터 그들은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리랑 6호? 그것도 업그레이드 됐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국방장관이 책상을 쳤다. 우리가 완전히 당했어. 대통령이 손을 들어 정적을 만들었다. 진정하십시오. 옵션은 뭡니까? 우주군 사령관이 답했다. 솔직히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들이 우리를 앞섰습니다. 물리적 제거는? 위성 요격은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동맹국입니다. 경제 제재는? 국무장관이 고개를 저었다. 역효과만 날 겁니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어떻게 볼지. 대통령이 한숨을 쉬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잠시 침묵이 흘렀다. CIA 국장이 조용히 말했다. 협상해야 합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동등하다고? 네. 이제 그들은 우리와 같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제5장 새로운 질서. 12월 3일 오전. 서울 외교부. 미국 대사가 긴급 면담을 요청했다. 외교부 장관이 그를 맞았다. 어서 오십시오, 대사님. 대사는 평소와 달리 격식을 차리지 않았다.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어제 일, 우리는 충격받았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왜 미리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동맹이지 않습니까? 외교부 장관이 잠시 말을 멈췄다. 대사님, 1999년을 기억하십니까? 1999년? 한미 우주기술 협력 양해각서. 0.5m 제한. 대사가 입을 다물었다. 우리는 25년 동안 그 제한 속에 살았습니다. 동맹국이라는 이름으로 통제받으면서. 그건 미리 말했다면 허락하셨겠습니까? 대사는 대답하지 못했다. 외교부 장관이 계속했다. 우리는 허락을 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감시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우리를 어떻게 통제하려는지 확인했을 뿐입니다. 대사가 한숨을 쉬었다. 워싱턴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새로운 협력 체계를 논의하자고. 조건은? 조건 없습니다. 동등한 협력입니다. 외교부 장관이 미소 지었다. 그럼 좋습니다. 논의하시죠. 12월 5일. 미국 국무부 성명. 미국과 대한민국은 우주 분야에서의 새로운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동등한 파트너로서 정보를 공유하고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성명은 짧았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다. 12월 15일. 유럽 우주국 ESA 본부. 국장 요제프 아쉬바어가 한국 대표단을 맞았다. 환영합니다. 귀국의 기술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도 미국의 기술 독점에 불편함을 느껴왔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공동 개발에 관심 있으신가요? 물론입니다. 우리의 로켓 기술과 귀국의 위성 기술을 결합하면 새로운 파트너십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같은 날,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JAXA 이사장이 한국 연구진과 회의 중이었다. 우리는 H3 로켓은 있지만 고해상도
위성 기술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반대로 위성은 있지만 대형 로켓이 필요합니다. 협력하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인도 ISRO, 캐나다 CSA, 호주 ASA. 하나둘씩 협력 제안이 들어왔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받는 나라가 아니었다. 주는 나라도 아니었다. 함께 만들어가는 나라였다. 제6장 에필로그 마이너스 2025년 그리고 그 이후 2025년 1월 20일 미국 의회 청문회 주재 동맹국 기술 통제 정책의 재검토 국방부 차관이 증언석에 섰다. 우리는 통제를 통해 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다.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안보는 협력에서 나옵니다. 상원의원이 물었다. 그렇다면 한국에 대한 기술 제한은 전면 폐지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다른 동맹국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것입니다. 왜 이제야?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통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동맹은 신뢰에 기반한다는 것을. 청문회장이 조용했다. 또 다른 의원이 물었다. 만약 한국이 이 기술을 다른 나라에 판다면 그들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막아서도 안 됩니다. 3월 15일 나로우주센터 아리랑 8호 발사 준비. 이번에는 다국적 협력 프로젝트. 한국의 위성 본체, 유럽의 전력 시스템, 일본의 추진 모듈, 인도의 관측 장비. 발사 통제실에는 5개국 엔지니어들이 함께 있었다. 김태준 박사가 마이크를 잡았다. 이것이 미래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이번에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다. 발사 성공. 통제실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5개국 언어로 축하 인사가 오갔다. 6월 1일 서울 코엑스 제1회 아시아 마이너스 태평양 우주기술 컨퍼런스 30개국 대표가 모였다. 주제 독립적 우주개발과 국제협력. 기조연설자는 김태준 박사. 25년 전 우리는 0.5m라는 제안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다. 그 제안은 기술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통제하기 위한.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선을 넘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오늘 저는 제안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그 선을 넘읍시다. 기술 독점의 시대를 끝내고 협력의 시대를 시작합시다. 기립박수. 컨퍼런스는 3일간 계속됐다. 그리고 마지막 날 선언문이 발표됐다. 아시아 마이너스 태평양 우주협력 선언. 핵심 내용. 마이너스 기술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 마이너스 공동 개발 프로젝트 추진. 마이너스 우주 개발의 민주화. 30개국이 서명했다. 9월 10일 아리랑 7호 발사 1주년. 위성은 여전히 궤도를 돌고 있었다. 조용히. 그러나 그 존재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새로운 연구원들이 입사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원장이 말했다. 여러분은 행운아입니다. 더 이상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요. 젊은 연구원 하나가 손을 들었다. 그럼 우리는 뭐든 할 수 있나요? 원장이 미소 지었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여러분이 결정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그날 저녁 김태준 박사는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바라봤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저 위 어딘가에 아리랑 7호가 있었다.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1999년 그 회의에 함께 있던 동료. 태준아, 우리 해냈어. 응, 우리 해냈어. 25년 걸렸네. 그래도 해냈잖아. 통화를 끝내고 김 박사는 다시 하늘을 바라봤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이제 그 별들은 더 이상 남의 것이 아니었다. 우리의 것이었다. 끝. 후기 선을 넘는다는 것. 이 이야기는 픽션이다. 하지만 완전한 픽션은 아니다. 한국은 실제로 누리호를 발사했다. 아리랑 위성 시리즈를 운용하고 있다. 그리고 독자적 우주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다. 의지다.
1999년 그 회의실에 있던 연구원들. 그들은 굴욕을 느꼈다. 동맹이라는 이름의 통제, 협력이라는 이름의 제한. 하지만 그들은 그 굴욕을 분노로 바꾸지 않았다. 동기로 바꿨다. 언젠가는 그 짧은 말 속에 25년의 여정이 담겼다. 2000년대 초반, 부품 국산화가 시작됐다. 작은 것부터 센서 하나, 회로 하나, 이것마저 수입해야 하나? 그렇게 묻고 그렇게 만들었다. 2010년대, 나로 실패. 한 번, 두 번. 언론은 비난했다. 세금 낭비, 기술 부족, 미국한테 배워야. 하지만 연구원들은 알고 있었다. 실패는 과정이라는 것을, 모든 성공은 실패의 축적이라는 것을. 2013년, 나로 성공. 작은 성공이었다.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으니까.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으니까. 2020년대, 누리호 개발. 이번엔 순수 국산. 또 실패했다. 또 일어났다. 또 시도했다. 그리고 성공했다. 2024년 11월 27일. 그날은 우연이 아니었다. 25년의 준비가 만든 필연이었다. 어떤 선은 넘기 위해 존재한다. 누군가 그어놓은 선. 여기까지만이라고 말하는 선. 그 선을 넘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용기의 문제다. 한국은 지난 70년간 수많은 선을 넘어왔다. 전쟁의 폐허에서 경제대국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기술을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그리고 이제 우주에서도 그 선을 넘고 있다. 이것은 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선을 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이야기다. 당신 앞에도 선이 있는가? 누군가 여기까지만이라고 그어놓은 선이. 그렇다면 물어야 한다. 정말 여기까지인가? 아니면 넘을 수 있는가? 그리고 만약 넘을 수 있다면 넘어야 한다. 왜냐하면 선을 넘는 것. 그것이 진보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자유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존엄이기 때문이다. 2024년 12월 2일. 아리랑 7호가 하늘로 올라간 그날. 한국은 선을 넘었다. 되돌릴 수 없게.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의 규칙이 바뀌었다. 더 이상 강대국만이 우주를 독점하는 시대가 아니다. 더 이상 허락을 구해야 하는 시대가 아니다. 더 이상 통제를 받아야 하는 시대가 아니다. 새로운 시대, 협력의 시대, 공유의 시대, 평등의 시대. 그 시작점에 한국이 있었다. 작은 나라, 분단된 나라, 70년 전엔 아무것도 없던 나라. 그 나라가 증명했다. 크기가 아니라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중요하다는 것을, 허락이 아니라 실행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계속된다. 아리랑 8호, 9호, 10호, 달 탐사선, 화성 탐사 계획. 하나씩 하나씩 선을 넘어간다. 그리고 언젠가, 아주 먼 미래, 한국의 우주선이 태양계를 벗어날 것이다. 그 우주선에는 메시지가 실릴 것이다. 우리는 작은 나라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꿈꾸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을 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이야기다. 그것이 인류의 이야기다. 선을 넘는 자들의 이야기.